KTNG 2023년도 상반기 실적을 스로봇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보는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KTNG는 한국담배인상공사로서 옛날 전매청이라고 우리가 불렀죠. 땅 짓고 헤엄치는 그런 전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연 뭐 분석할 거리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한번 해볼 생각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매출은 5.9%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20.7%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회전율은 6개월에 2.8회전이 산출이 됩니다. 결코 빠르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또한 이 상반기 실적을 분석하는데 시간을 좀 많이 들였는데 그 이유도 천천히 얘기하면서 조금 이론적인 면들도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끝까지 봐주시면 대단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원가 세계의 문제와 스루펫 회계를 소개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차이점들을 더 좀 부각을 시켜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뉴스로서 KTNG 2026년 인도네시아 신공장 가동, 아노키 환경 비즈니스 기자가 9월 16일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인도네시아에 담배 공장을 짓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대표가 백복인 KTNG 사장이 또한 그 9월 14일 날 박시진 서울경제 기자가 보도한 내용인데 글로벌 탑 티어라고 해가지고 그런 이름으로 직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타운홀 미팅을 했는데 통섭형 다양성 중요 이런 제목으로 했습니다. 이 통섭이라는 게 참 매우 힘든 용어인데 경영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뭘 어떻게 통섭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참 매우 궁금해요. 백 사장은 사업의 여러 영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식과 기능을 조합하여 성과를 내는 통섭형 인재의 필요성과 이를 육성하기 위한 다양성과 포용, 문화, 그게 D&I라고 표현하는 모양이네요. D가 다양성이고 I가 뭐 포용성, 영어로는 어떤 뜻인지 저는 그 단어가 떠오르지를 않네요. 문화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했는데 뭐 두루두루 여러 영역에서 잘 해야 된다. 그 조합해서 성과를 내는 그런 게 통섭형인지 이거 뭐 생물학자가 썼던 용어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상반기 매출 실적이 1조 7천억 원대로서 전년보다 5.9% 감소했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반대로 17.3%가 증가했습니다. 원가 회계 손익은 재고 이익이 플러스되기 때문에 좋은지 모르지만은 스루풋 관점에서는 매우 안 좋은 재고 관리로 보고 있습니다. 매출 총이익 10.4% 떨어졌고요. 왜냐 그러면은 매출 원가가 0.8%뿐이 감소 안 했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매출 원가가 증가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매 관리비가 2.7% 증가했습니다. 뭐 많이 증가하진 않았지만은 영업이익은 4,740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19%가 원가 회계 손익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무려 4.5%가 감소했는데 영업이익률이 무려 27.8%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를 비유해서 얘기하면 100원짜리 팔면은 27원 80전 남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매우 높은 영업이익률이죠. 독과점 장사 담배 저도 그 담배를 못 끊었습니다만은 저도 그 이 담배에 그 담배세가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국가세수에도 기여를 해서 담배 피는 사람들끼리는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도 엄청 애국자다. 세금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내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종합적인 원가 생산성도 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을 어, 그
구성하는 것이 이 제조담배 쪽에 그 매출이 있고 부동산, 건설업을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입담배, 수출 입담배 등이 있어요. 뭐 화장품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되는데 이 여길 보면은 이 담배 장사에서 91.5% 이익이 나고 있고 비율적으로 얘기하면 부동산 쪽에서 7.5%, 수출입 입담배에서 그 0.9%.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본업이 그냥 담배 장사다 생각하면 되겠죠. 어, 이 인삼 쪽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매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 자산이 증가했는데 재고의 그 계정 과목들이 상당히 그 방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까지 하고 있는 바람에 이렇게 많은데 여기 보면은 완성주택이 있고 미완성주택이 있어요. 그래서 그 2022년도부터 그 완성주택 재고가 안 줄고 있는데 미분양이 됐단 얘기인지 그냥 영업을 안 하고 있단 얘기인지 미완성주택은 252억 원이 증가했는데 지금 공사 중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종합적으로 446억 원이 WCA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401억 원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요 밑에다가 제가 그 2022년도 증가액을 WCAI는 2138억 원이 증가했고 전체적으로는 1981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산출을 해 놨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KTNG 같은 회사라면은 반기 보고서에 비용의 성격적 분류 데이터를 공개를 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좀 여기 제가 그 안 잊어버리게 적어놓은 거를 읽어보면은 KTNG가 부동산 건설업을 하는 이유는 부동산 투자가 너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음 장 재무상태표를 참조해 주시고요. 반기 비성분 데이터를 이거 오타입니다. 공개하여 가공비율 추정을 위하여 2022년 재고 증가액을 표기했다. 변동 기준은 이 회사는 전체 재고 자산이 이미 확인이 된다. 그런데 전체 재고 자산을 기준으로 가고 있는 회사는 제가 말이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게 미착품 아직 물건도 도착하지 않은 놈을 매출원가에 계산하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냐? 또 원재료도 그렇고요. 또 이 매출원가에 계산하는 것은 여기 WCAI 가공비가 배부되는 재고자산 여기에는 이제 그 상품이 그냥 포괄적으로 그냥 넣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전체를 한꺼번에 보려는 의미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음 장에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왜 그 건설업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데서 재무상태표를 보면은 자산 총계가 9조 7천억인데 유동자산이 3조 4,800억 정도 되고 비유동자산이 요걸 그냥 제가 그 캐펙스라고 그냥 표현을 했습니다. 자본적 지출 계정이라고 해가지고 비유동자산이 6억 2,200이 있는데 종속기업 투자가 1조 6천억, 유용자산이 1조 1천억 원대. 요거는 거의 변한 게 없죠. 그리고 투자부동산이 무려 9,895억이나 가지고 있습니다. 자, KTNG가 여러 가지 그 독과점이죠. 시장 지배적 사업자니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어디 돈이 쓸 데가 없어서 그런지 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좀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것도 좀 잊지 않기 위해서 제가 좀 메모를 해놨어요. 제조업에서 이렇게 많은 투자 부동산액을 본 적이 없습니다. 국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안정적 수익 사업 환경에서 번 돈을 부동산에 투기하고 있다고 비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번 돈으로 고객이 왕이라고 가르친다면 뭐 통섭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와 같은 흡연족을 위한 흡연실을 전국적으로 투자해서 매출을 더 늘리도록 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건의를 해보고 싶네요. 그게 자신들이 얘기하는 통서평 아니겠을까? 라고 약간 좀 비꼬는 투로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아재 개그 같은 얘기지만은. 자, 그 투자부동산이 제조업이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작년도에는 1조인데 지금 396억 원이 줄었다 그래서 어디 팔아먹은 게 아니고 아마 그 감가상각 처리를 해서 비용을 떨었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또 실질적으로 판 게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 그래서 이것은 항상 구두로 말씀드리는 거를 이 위에 재고자산 흐름표 양식인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입고 출고액도 표기를 해야 되지만은 이 타계정 대체액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재고자산 흐름 명세표에 표현을 해 놔야 이, 이 신뢰성이 올라간다. 저는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재고자산 평가 무용론, 재고자산이 그 장부가격으로 이동평균법으로 다 한다면은 도대체 이 평가자본을 왜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재고자산만큼은 이동평균법으로 다 그 취급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 매출원가 산출시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 이 KTNG도 전체 재고자산인데 비합리적이죠. 미착품 아직 현물도 없는 거를 매출원가에 넣어서 계산한 것도 말이 안 되고 또 원재료까지 넣는다는 것은 또 좀 이 비용의 선곡적 분류에서 좀 총제조 비용을 헷갈리게 만들고 왜곡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WCAI로 표준화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먼저 가격을 보면은 원재료 및 제품 가격 추인데 제품 및 상품 판매 가격은 3년간 변동이 없습니다. 담배가 요즘 4,500원 하는데 변동 없죠. 4,500원 오른 다음에 여기에 원재료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수입품도 있고 뭐 쭉 있는데 단순 평균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상반기 중에 단순 평균으로 15% 원재료 가격이 올랐다. 작년에는 11.3%가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판매 가격도 좀 올려야 되는데 올리진 않았죠. 그런 상황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업이익이 좀 줄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는데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으면은 가공 비율은 상대적으로 하락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겠죠. 왜 이렇게 먼저 이런 것부터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공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풀이를 해내려면은 핵심적인 요소 가공 비율 하나만 알면은 역산해서 다 풀이를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가공 비율을 얼만큼으로 그 가정을 해야 가장 적합하게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이거를 한번 나름대로 어림셈이지만은 좀 잡아보려고 이런 작업을 해 봤습니다. 자, 원재료는 15% 올랐다 이런 얘기고요. 판매 가격은 이제 변함이 없습니다. 3년 동안. 담배 있고 건강기능이 있고 제약이 있고 화장품도 또 있네요. 꽃이 든 남자. 이런 게 이제 상품으로 사다가 파는 거겠죠. 어, OEM 방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네들 상표로 해가지고 꽃이 든 남자라는 거를 제가 써본 적은 없습니다. 다나한이라고 이름은 조금 들어본 것 같은데 이거 이런데 뭐에 쓰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화장품 쓰는 거라고는 저는 오로지 그 스킨 로션 하나 싸구려 하나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그렇고 비용의 성격적 분류 재구성을 했어요. 2000 작년도 분인데 요거를 그 MC 매출원가 재료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영 비용하고 두 개로 이제 나눠서 디커플링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여기 재고 자산의 변동액이 마이너스면은 재고가 증가했다는 얘기고
그래서 아까 재고자산의 명세에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액이 1981억 원이었습니다. 비성분에서는 이게 마이너스로 표현되게 돼 있어요. 그런 산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은 일단 했고, 그렇게 되면은 요 밑에 게 원재료 등도 메이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품도 메이백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총 제조 비용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그 WCAI로 했으면 원재료 사용액이 돼 있거든요. 그럼 총 제조 비용이란 것은 생산 투입 재료비에다가 가공비를 더하면 되는 거니까 그게 총 제조 비용이 나오는데, 메이백으로 하면은 왜곡이 되겠죠. 일단은 가공 비율을 계산해 내기 위해서, 가정을 해보기 위해서 운영 비용을 이렇게 뽑았잖아요. 그러면은 판매 관리비를 뺍니다. 그러면 그게 공장 가공비가 되겠죠. 총 제조 비용은 할 수 없이 이 가공비에서 여기 상품 및 원재료 등 매입액을 더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용액이 투입비가 돼야 되는데 매입액이 되니까, 아까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면은 재고자산 흐름 에서 그 입고 출고 금액을 왜 표시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분석을 위해서는 자기네들이 어떤 기준을 가져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총 제조 원가를 합리적으로 산출하기 위해서는 그 원재료 그 출고액이 사용액 투입액이 될 테니까 그런 투입액으로 해야 되고, 상품은 매입액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총 제조 비용을 해서 그 가공 비율을 산출하면은 33.2%가 가공 비율로 나눠요. 그래서 이 2022년도 원재료 상승률이 아까 11.3%였죠. 11.3%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을 때 가공 비율이 33.2%라면은 상반기에 15%가 상승했다면은 원재료 가격 변동률이 3.7%가 더 올라갔죠. 그러면은 여기 이 얘기 나오는 대로 좀 그 가공 비율이 내려가지 않겠냐. 그래서 어림셈이긴 하지만은 30%로 가공 비율이 하락했다고 가정했습니다.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30%가 그 합리적일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걸 적용해서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역산으로 풀이를 해냅니다. 아까 이 상반기 총 제조 비용은 매출원가에서 기말에서 기초재고를 뺀 금액을 더해버리면은 요게 총 제조 비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30%니까 요 가공비가 2,638억 원이 나오고, 이 가공비를 이렇게 산출해 낼 수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서 판매 관리비를 더한 게 운영 비용이 되겠죠. 그러면은 전체 금액은 나와 있습니다. 총 영업 비용이 매출원가하고 판매 관리비 합이, 그러니까 이것도 합은 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운영 비용을 빼면은 이게 이 매출원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제가 그 재고자산 명세에서 WCAI를 저는 기준으로 했어요. 요거만큼은.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원재료 사용액 및 상품 매입액으로 저는 거꾸로 바꿨습니다. 아까 그 회사는 원재료 매입액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역산으로 풀이할 때는 정상적으로 해보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표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그렇게 그 가공 비율이 내려갔으니까 원재료 가격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올라갔을 거다. 이렇게 추정에 의한 역산풀이가 되겠다 하는 것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데이터들이 나와야 실질적으로는 이제 수루프 손익이 나오는 건데요. 매출 재료비는 생산 재료비도 아니고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를 또 산출해 냅니다. 이것은 이제 위에 산식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이 매출액이 5.9% 감소했는데 매출 재료비는 4%가 증가했어요. 그러면은 9.9%의 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거의 그 9.9% 수준으로 상승했을 수 있다. 이게 이만큼 단가가 올랐다는 뜻은 아닙니다. 금액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러나 이런 차이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수루픈율이 3.3% 감소했습니다. 마진율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원재료 가격이 올랐으니 그럴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운영 비용이 1.5% 줄였어요. 판매 관림이 늘어났어도 가공비를 줄였기 때문에 금액상으로 그래서 TOE 생산성은 1.70, 전년도는 1.87, 0.17이니까 17% 생산성이 떨어졌고 수루픈 영업이익은 4,606억 원으로서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134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도 43억 원 차이가 있는데 계속해서 KTNG가 재고를 늘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이거에 의해 가지고 재고자산 및 그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를 제가 작업을 하는데 1단계, 2단계는 의미가 없겠습니다. 제가 맞춰놓은 수치니까 그 3단계 현금 흐름표 기준이 문제가 되겠는데 이걸 이제 현금식으로 읽으면 현금이 6억 8,800만 원 현금이 들어왔다면은 재고가 6억 8,800만 원만 감소하면 되죠. 그런데 무려 감소한 게 아니고 402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 갭이 408억 원이 어디서 굴러 떨어졌어요. 재고가. 그리고 또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액을 가감하면은 그 갭이 435억 원으로 늘어나 버립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디서 도대체 그 돈도 안 나갔는데 재고자산이 증가한 거냐? 이게 아마 건설업 때문에 토지 뭐 이런 용지 이런 쪽 토지가 용지로 변화한 것 같아요. 부동산 및 유형자산에서 대체돼서 들어온 게 딱 맞아 떨어집니다. 435. 이게 파편적으로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재고자산 흐름표에 의해서 그 흐름표에 대체액들을 다 표시를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현금 흐름표는 맞습니다. 문제는 그런 똑같은 방식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게 이제 그 분명히 그 회사에서 815억 원이 그 대체돼서 들어온 게 있다 재고자산에 그렇게 되면은 갭이 800억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자, 이런 거가 뭔지를 우리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에, 우선은 이렇게 틀리면은 우리는 2022년도 부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올해는 뭐 좋다 이게요. 그러나 작년도에는 800억 원 정도의 부식회계 범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해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인회계법인들은 뭘로 어떻게 비교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패스가 돼서 넘어오는 걸 보면은 운영비용은 2022년도 거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직원 수는 올해 그 반기 인원으로 적용해 봤는데 평균 임금이 연말까지 아니 이거는 아니죠. 저기 작년도 평균 임금이 9,390만 원으로서 2021년보다는 3.1% 임금 상승이 되어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인당 평균 임금의 아니 매출액은 감소했고요. 광고 선전비 좀 줄여들었어요. 그 다음에 지급 수수료는 거꾸로 26.7%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지급 수수료가 증가했는지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죠. 그리고 CEO를 참고적으로 봤는데 이게 KTNG가 사실은 공기업 성격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라고 민간 기업화 했다고 그러지만
실제 주인이 그 정부니까 낙하산 인사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백복인 씨라고 1965년생인데 참 이 사람이 내부 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바람직한 경우다. 일단 CEO가 거기에서 KTNG에서 그 말하자면은 밑바닥에서 부터 고생을 해가지고 커온 CEO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나마 이런 것이 플러스 점수를 좀 줄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이런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 분석한 내용들의 그 어떤 지표들을 모은 거를 경영평가 지표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딱 두 가지만 핵심적으로 비교를 합니다. WCAA 재고 회전율이 2.8로 거의 뭐 그 반이 떨어져 반 토막이 됐어요. 회전율이 그만큼 감소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수르픈율도 그 3.3%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으로 그 하락을 하면은 에, 투명하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투명성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원재료 매입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아까 1, 2차 추론에서 원재료나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을 거라고 다 추론을 했죠. 그리고 또 확인을 해 봤는데 15% 올라간 거로 돼 있죠. 그러면은 이 판매 가격은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갔죠. 그러면은 이게 올라갔는데 안 내려갔으니까 하락했다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걸까요? 어, 원재료 가격이 올랐으면 판매 가격이 올려야 되는데 안 올렸으니까 그만큼 상대적으로 내렸다. 이렇게 또 합리화할 수도 있는 길이 있지 않겠냐. KTNG를 제가 변호하는 입장엔 변호사라면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투자자본 이익률은 5.8%로서 1.4% 하락했고요. 외형상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 아줌마처럼 돼가고 있어요. 왼쪽에 있는 아줌마. 이 그 창고에 메인 창고에도 뭐 재고가 왕창 많고 가슴과 그 어깨 그 쪽에도 그 팔뚝을 보면은 어마무시하게 또 엉덩이에도 또 뭐 허벅지에도 왕창 그렇게 이제 재고가 쌓여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KTNG가 이렇게 허리가 날씬한 재고를 가지고 영업을 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하면은 아마 이해가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이래야 이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여기 인데 더 젊으신 모델이 있는데 인터넷에 있는 거 가져왔으니까 출처가 뭐 어디라고 이게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건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공개된 인터넷 사진이니까 여기에 있는 이 심볼들은 뭘 그 광고용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그 허리가 가늘어야 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재고가 이렇게 줄어야 된다. 저는 그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식회계 개연성 이 4분면 매트릭스 표 중에서 회계 투명성으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회전율 하락했고 그 다음에 쓰르픈율도 하락했으니까 입증을 하려면 매입 가격 상승했 것은 확인이 됐고 판매 가격은 상대적으로 하락했다. 아까 판매 가격을 안 내렸어도 안 올렸으니까 하락했다. 이렇게 이제 합리화를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요거는 어차피 투명회계 가정을 했기 때문에 입증은 수량으로 재고 회전율을 산출해도 회전율은 엄청 내려갔을 거다. 지금 창고에 재고가 많이 쌓여있다. 담배 재고가 꽉 차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제가 열심히 펴댔는데도 아무래도 그 비흡연 인구들이 좀 늘어나는 것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은 그런 추세를 통해서 또는 전자담배라는 대체품이 나왔죠.
그런 등등을 한다 그러면은 이 재고 관리를 제대로 좀 해야 될 텐데 좀 방만하게 경영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뭘 통섭하시겠다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본업에 그 성과는 안 좋은데 계속 재고를 뭐 때문에 그렇게 자꾸 증가하고 시키고 있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상반기 실적을 가지고 연말까지 원가 회계 개념으로 예측을 해보면은 3조 4,900억 정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재고가 17%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 거의 뭐 9,900억 한 1조 원대 영업이익이 나니까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재고만 늘어난다면. 근데 거꾸로 19% 정도 재고를 줄여보자 그러면은 한 1천억 정도의 이익은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KTNG가 재고를 못 줄이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가 회계에 그 쇠뇌돼 있어 가지고 자기네들은 그 쇠뇌돼 있는지 모를 거예요. 원가 회계가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아니까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를 좀 인식을 어떻게 좀 시켜야 될 텐데 외롭게 제가 지금 별로 구독자도 없지만 외롭게 계속 떠들고 있습니다만 답답해가지고 스루풋 회계 관점으로 보면은 3조 4천억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은 한 9천억 남는 거로 그래도 됩니다. 근데 재고 회전율을 6회전 한 2개월에 한 번 정도 도는 거 어, 2개월치 재고만 그래 가져가 보자. 이것도 좀 너무 많습니다만은 8.9%좀 더 노력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매출 증가 효과가 실제 이 3조 7천억을 한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효과가 있는 거로 인식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익이 원가 회계 이익보다도 1조 원대를 넘어버리고 1조 1천억대의 이익을 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왜? 가격을 이걸 단가라고 얘기하면은 340만 원으로 팔아도 9만 원 싸게 팔아도 충분히 재고 회전율을 올리면은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하고 이렇게 앉아서 버는 돈을 공공 흡연실에 투자하라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디 가서 요즘 강남 같은 데 가서 어디 담배 피려면 전부 다 그 금연으로 돼 있으니까 완전히 그 담배 피는 사람이 죄인 취급을 받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국가에 애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좀 이게 그 이 비대칭 아니면은 그게 경사진 운동장에서 뭐 시합하는 그런 거로 비교를 해볼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예측하는 것도 재고자산 증가했을 때는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하게 되어 있고 판매액가는 원가회계보다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재고가 증가했을 경우는 요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시간 관계상 그냥 그 화면을 정지해서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 주가는 9만 원으로서 연초보다 1,500원 내려갔는데 장부 가격 대비 132%로 똑같은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가 중소기업은행인데 한 7%선 정도, 국민연금공단이 6.31%, 퍼스트 이글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라는 데가 7.12%, 그리고 외국인 전체가 41.44%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최대 주주는 기획재정부로서 중소 59.5%를 또 소유하고 있죠.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것은 이익 배당률이 높고 안정적 수입원이기 때문일 것이다.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굳이 투자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게 제 판단이고요. 이익 배당률 산출은 연간 사업 보고서 분석을 해봐야 정확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분식회계 개연성도 있고 하니 2022년도 실적 분석을 제가 예고하는 바입니다. 이상 30분 넘게 여러 가지 이론적인 측면을 포함해서 KTNG 때문에 또 역산이라는 그런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비공개함으로 해서 그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반기 사업보고서 속에서 과연 어떤 실적을 냈냐, 그러면 계속 하락세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